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아동간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동간호 굉장히 많은 내용 배웠거든요. 그래서 복습할 게 완전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진행 빨리빨리 할 건데요. 근데 빨리빨리 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 바로바로 짚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영아간호 하겠습니다. 영아간호는 영아라는 게 이제 1에서 12개월까지를 말하죠. 그래서 영아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거 미리 그 전에 뭐 영아기 유아기 할 때 다 배웠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신체적 발달이 있죠. 그 영아기의 신체적 발달은 매우 큰 수평적 발달입니다. 그때 뭐 아동 심리학 이런 거 할 때도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체적 발달에 뭐 신장 있고 그다음에 체중은 그 1년 뒤에 12개월 뒤에 3배가 된다는 거 중요한 수치죠. 꼭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아들의 치아 이제 아래 앞니부터 나기 시작하죠. 6에서 8개월쯤에 아이들이 아랫부분의 앞니부터 나기 시작해서요. 30개월에는 20개의 전니가 모두 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3020으로 저는 외웠거든요. 그래서 2030이 아니라 30개월에 20개의 전니가 난다는 거 수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위 부분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가슴 흉부보다는 두위가 더 컸다가 이제 점점 그 흉위가 더 커지면서 발달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 기능 넘어가겠습니다. 영아들은 호흡이 30회예요. 저희 그 아동 간호, 아동 발달에서 보면은 이제 호흡 30에서 60회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호흡 30회 기억하시고요. 맥박은 120에서 140으로 배웠는데 지금 이쪽 책에는 80에서 15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치가 들어가는 거니까 120에서 140 기억하고 계셔도 이 수치 외워주실 것 같고요. 체온은 기본적으로 37.5도입니다. 그리고 수면에 있어서 생리적으로 또 주의하여야 기억하셔야 될 사항 하나는 3개월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밤에 잘 안 깨고 충분히 이제 수면을 취한다는 내용이에요. 3개월이 한 100일 때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뭐 100일의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는 밤에 온전히 깨지 않고 충분히 잠을 잔다라는 거 수면 부분에서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아의 발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발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근육이 발달하는 그 시기인데요. 그 여기서 이 발달 과정도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그래서 중요하게 많이 다루셨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외우려고 간단히 이제 메모를 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긴 한데 중요한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 이제 보이시나요? 이게 3개월에 아이들이 목을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목을 가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4, 6, 8, 10, 12 짝수 개월씩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3개월에 목 가누기만 기억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 개월수는 짝수로 4, 6, 8, 10, 12 외우시면 되고요. 4개월에는 이제 아이들의 발달 그 특징이 머리에서 발끝으로 두미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깨로 내려가면서 어깨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기 시작합니다. 4개월에 뒤집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를 가누기 시작하니까 6개월에 앉아요. 그 다음에 8개월에는 앉았다가 애들이 손을 앞으로 짚으면서 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0개월에는 뭘 붙잡고 서서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개월에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4개월에 뒤집기, 6개월에 앉기, 8개월에 기기, 10개월에 혼자 서기, 12개월에 걷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운동 발달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고 풀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 발달면입니다. 인지 발달은 이제 대상 영속성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표정을 읽고 낯을 가리고 그런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감각 발달은 그때 그 오감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신생아가
돼가지고 처음에 입이 발달하잖아요. 제일 처음 발달하는 게 촉감이고 그 다음에 제일 늦게 발달하는 게 시각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오감이 발달하고 정서적 발달에서 보면은 그 에릭슨의 그 이론에 보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와의 그 모유 수유를 통해서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발달된다라는 게 이 영아기의 특징입니다. 신뢰감이 발달되면서 동시에 반대로 불신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신뢰감 대 불신감이 생기는 시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성적으로 보면은 프로이드의 그 이론에 보면은 그 입을 만족시켜서 영아기가 이제 구강기라고 들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입의 만족으로 충족을 하는 시기입니다. 뭐든지 입으로 갖다 대는 시기죠.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에 대한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기가 영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의 간호돕기 한번 보겠습니다. 영아에게 이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충분히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 시기가 영아기예요. 또 그래서 출생에서 6개월까지는 모유나 인공 수유로 영양을 공급했다면 6에서 12개월 이때는 이유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때 이유식을 해야 제일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식이성 빈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게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그 엄마 몸속에서 가지고 나와서 저장되어 있던 철분이 이제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철분이 없기 때문에 그 고형식 이유식을 통해서 철분을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모유가 아무리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유식을 시작하는 게 좋은 시기입니다. 철분을 위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 그 외의 이유를 보면 골격 근육 발달을 촉진시키고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운동 기능 장애를 방지하며 엄마에게 너무 의존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유식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유식 해보셨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쌀, 미음 그런 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 제일 좋은 순서는 국물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막 다져 넣어서 이렇게 야채죽 같은 거 먹이잖아요. 그래서 야채, 그 다음 과일, 고기 순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식의 그 음식의 촉감과 그 다양한 맛을 줘야 되는데 우유를 먼저 주고 배를 불린 다음에 주면 안 먹으니까 이유식을 먼저 준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우유로 채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알레르기 여부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조금씩 더 추가할 때는 4에서 7일의 간격을 두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넣는 게 아니고 한 가지씩 차례차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 이거는 이제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알레르기 여부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광욕 부분이 있습니다. 일광욕은 어른 성인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그 구루병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구루병 예방을 위해서도 일광욕이 영아기에는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를 피한 오전 11시 이전부터 오후 3시 이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관리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방지예요.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죠. 침대에서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동전이나 이런 걸 삼켜가지고 뭐 질식을 해서 아니면 뒤집어져 엎어져 있다가 질식을 하기도 하고, 화상도 많이 당하는 시기고, 뭐 약 같은 거 막 함부로 두셨다가 아이들이 먹는 건 줄 알고 먹었다가 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 방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방 접종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다른 거는 조금 가물가물하셔도 이 예방 접종에 관한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방 접종이라 하면 항체를 만들기 위해 항원을 약하게 주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항원 항체가 뭔지 아시나요? 항원은 세균, 바이러스, 뭐 곰팡이 그런 균들, 나쁜 균들을 말하죠. 항체는 말 그대로 그 면역체예요. 그래서 그 면역체 안에 그 나쁜 균들을 그 사람이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약하게 주사를 미리 넣어줌으로써 그 균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게 그 예방 접종의 그 원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병원 가셔서 아기들 주사 맞히실 때 생균으로 하시겠어요? 사균으로 하시겠어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생균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균입니다. 사균은 말 그대로 죽은 균이죠. 그래서 이 생균을 뭐 이제 선생님은 이걸 육회에 비유하시고 사균은 소세지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당연히 육회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생균이 더 비싸고 사균은 죽은 균이니까 조금 싸다. 근데 대신에 생균은 비싸서 한 번 맞은 그 효과가 굉장히 길게 가요. 그래서 그 접종을 뭐 5번 할 걸 3번 한다든지 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또 사균은 그 죽은 균이어서 부작용은 없는데 대신에 효과는 짧아서 여러 번 자주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균에는 딱 3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BCG, 결핵 예방이고요. MMR, 수두는 생균으로 맞고 있습니다. 나머지 B형 간염, 폴리오, DTP 뭐 이런 것들은 사균 백신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지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주사 맞으실 때 보면은 뭐 그 표피하고 진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피하 지방하고 맨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으로 놓는 주사는 제일 깊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거의 45도 방향 수직으로 찔러 넣죠. 그리고 피하 지방은 그 근육 윗부분에 있는 바로 그 지방층이기 때문에 95도보다는 약한 45도 각도로 이제 주사를 살짝 기울여서 놓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예방 접종은 주로 피하나 근육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우선 제일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맞는 주사가 B형 간염이에요. 그 B형 간염은 태어난 날 바로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난 날 바로 근육에다가 어디다가,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태어난 날 바로 근육에 맞는데 외측 광근에 맞는다고 합니다. 외측 광근이 어디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리 허벅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 부위라고 하면 그 허벅지 안쪽에 뭐 정맥이 흐르니까 바깥쪽 가장 통통한 요 부분에다가 맞는 게 외측 광근입니다. 이쪽에다가 맞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반대편은 그 태어나자마자 그 혈액 응고 방지를 위해서 혈액 응고 간 기능 미숙으로 출혈이 일어나니까 그 혈액 응고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맞는다고 기억하시나요? 비타민 K 주사. 맞은편은 비타민 K 주사를 맞고요. 이쪽 편에는 그 B형 간염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B형 간염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1개월, 6개월 이렇게 3번을 맞아요. 근데 엄마가 B형 간염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B형 간염 항원을 가진 양성이다, 모체가. 그럼 이게 P로 간염되는 수직 간염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는 출생 후 태어난 날 태어난 날 진정하면 맞는 주사인데,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플러스 면역 글로불린 이것까지 같이 맞아줘야 된다고 해요. 엄마가 B형 간염으로 판명이 되면 아이는 B형 간염 백신에다가 플러스 면역 글로불린까지 더해서 같이 맞아줘야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 BCG입니다. B형 간염 다음으로 맞는 게 BCG인데요. 0에서 4주 사이에 맞는 결핵 예방 주사예요. 이거는 어디다 맞냐? 많이들 들어보신 불주사 아시죠? 아이들 팔에 이렇게 딱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찍혀 있는 이 주사. 이게 이제 그 BCG 주사예요. 이거는 피내 주사로 하는데요. 좌측 오른손잡이들이 많아서 좌측 상박에 삼각근 중앙에 피내 주사로 맞는다고 합니다. 0에서 4주 사이에 맞고요. 이 BCG는 위에서 말씀드린 생균이에요. 생균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모체가 B형 간염처럼 모체가 결핵 양성 시에는 0에서 4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출생 즉시 바로 맞습니다. 결핵은 피로 감염되는 수직 감염이 아니고 공기 중 감염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맞붙어 있다가 바로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생 즉시 바로 맞는 게 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TP 한번 보겠습니다. DTP는 3가지를 같이 묶어놨어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래서 2개월, 4개월, 6개월에 3번 맞고요. 그 뒤로는 20개월, 만 6세, 만 12세에 4차, 5차, 6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DTP는 사균 백신이고요. 일단 폴리오 보겠습니다. 폴리오는 소아마비 백신입니다. 얘도 또한 이제 피하 주사고요. 썰크 백신이란 썰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백신 주사를 놓게 되고요. 2개월, 4개월, 6개월에 또 맞습니다. DTP처럼 2, 4, 6에 맞고요. MMR 보겠습니다. MMR도 세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이라고 볼거리 아시죠? 풍진까지 해서 세 가지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도 12에서 15개월에 한 번 맞고요. 그 다음은 만 4에서 6세 한 번 더 맞습니다. 근데 이 홍역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12에서 15개월에 맞아야 되는데 유난히 그 태어난 해에 홍역이 유행한다 할 때는 6에서 11개월에 미리 한 번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2에서 15개월 이렇게 차수대로 다시 맞는 거죠. 한 번 더 맞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면.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사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맞는 순서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맞는 거 비형 간염이죠. 0에서 4주 안에 맞는 거 BCG입니다. 그 다음에 BCG 다음에 2, 4, 6개월 수대로 맞는 거 DTP하고 폴리오 있었죠. 거기에 폐렴구균과 HIS 그 뇌수막염이라고 이게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MR 수도 12에서 15개월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뇌염과 A형 간염 말씀 안 드렸는데 24개월 안에 맞으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외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래도 이게 유용한 정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약들은 생백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되는 냉함소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요. 금방 상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는 이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항원이 들어가서 저하할 시에는 접종을 금하는 걸로. 이건 기본이죠. 체력이 안 될 때 가서 맞으면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저하시는 접종 금하고요. 접종 전날 미리 목욕을 시켜서 접종 당일은 목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목욕을 시키고 오고 접종하는 날 고열이 났다. 그런데 이때는 또 미뤄야죠. 그리고 건강 상태 좋은 날을 골라서 오전에 오셔서 접종하는 게 혹시라도 주사 맞고 오후에 어떤 반응이 있으면 병원을 가기가 쉬우니까 오전에 접종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종 후에는 아나필락틱 쇼크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0분 정도 쇼크가 오는지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요. 집에 돌아가셔도 3시간 이상은 아이에게 어떤 이상이 있나 주의 깊게 관찰하는 중요 사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복습 오늘까지 배운 거 한번 쭉 해봤는데요. 중요한 내용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외우실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 결혼하셔서 아이를 미리 키우셨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복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